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74쪽에 나와 있는 계산식, 계산 문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통계함수와 텍스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 어떠한 기능. 껐다 켰다 하는 기능. 리모컨에서 뭐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 채널을 조절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펑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수학과 엑셀에서만 지랄맞게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미적분 함수니 뭐 삼각함수니 무슨 함수니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기능적인 거. 예. 는 믹서기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요구르트 여기다가 꿀 수삼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인삼 주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다 이제 쿠쿠에다가 가로 열고 쌀 물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된다?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믹서기라는 기능, 쿠쿠라는 기능, 이렇게 이런 기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썸 하고 여기 값들 값 범위를 설정해주면 이게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썸이라는 함수를 알아야지, 기능 명령을 알아야 합계를 구하던 뭐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을 많이 알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못하니까는 막 배우러 다니고 막, 근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못 견디거든요. 미리미리 배웠으면 괜찮은데 뭐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지. 이런 기능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간고사 성적에서, 기말고사 성적에서, 평균 성적에서 일단 중간고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기말 성적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그게 뭔 얘기야? 가장 큰 게 이 중에서 90. 그쵸? 야, 이 데이터가 한 5,000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가장 큰 건지 위에서 아래까지 또 눈알 빠지는 거지,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는 88. 그러니까 답은 2가 되겠죠. 2.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래요.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어우, 이뻐. 네 맘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얘를 사용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맥시멈 밸류라는 이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의 뜻을 알아야 대략 맥시멈 밸류, 맥시멈 최대값, 미니멈 최소값, 이거는 대충 들었으니까, 그럼 large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해봐야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여기다 는 m a x 는 이라고 먼저 씁니다. 그래서 max라고 딱 써보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래. 근데 이 안에 논리값도 있고, 안녕? 이런 글자도 있을 텐데 걔는 빼고, 논리는 뭐예요? 아까 true, false, 참, 거짓. 그럼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인데 걔는 빼고, 안녕? 친구? 뭐 반가워? 이런 글자들은 빼고 숫자들만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ESC 누르고 는
라지 여기 있다. 라지 이렇게 썼어. 그리고 마지막에 꼭 괄호를 열어야 되는데 괄호 열기 전에 한번 볼게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래. 5번째로 큰 거, 2번째로 큰 거. 그래서 괄호를 딱 열면은요, 문법이 떠요. 문법. 어레이는 뭐냐면 묶음이에요. 묶음.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를 어레이라 그래요. 레인지 같은 경우는 범위인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지만 어레이는 무조건 한 통내. 그 중에서 K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2번째로 큰 거를 찾으라 이렇게 2라고 쓰면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는 맥스 가로 열고 기말 성적을 여기서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 기말 성적이 여기 아니면 중간고사 예, 중간고사라고 먼저 바꿀게요. 그러면 중간 성적 중간고사. 그렇죠. 그럼 여기 중간고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빼기 라지 중간 성적 중에서 2번째 이렇게 쓰겠지 뭐. 아까 몇 번째로 큰 거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K번째로 큰 거. 이게 문법이에요. 스펠이 틀렸다?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러나? 라지 이렇게 쓰는 거지.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책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해설을 보면 fx를 누르래. fx를 누르래. 그럼 이 중에 맥스 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맥스 함수 여기 있긴 있어. 만약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가서 통계 함수 쪽을 찾아가야 돼서 통계. 그리고 맥스를 찾으래. 맥스. 맥스가 통계라는 함수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꼬맹이들이 슈퍼에 가면 어느 코너에 뭐가 있는지 위치만 알고 가는 거지 그게 공산품 코너인지 수산물 코너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맥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데 얘가 통계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 우리 몰라. 첫 판부터 야 꼬맹아 아들아 너 수산물 코너에 가서 꽁치 한 마리만 사와. 그럼 애 울어요. 뭐라고 알려줘야 될까? 너 저번에 과자 지분돼 있지? 그 오른쪽이야. 알았어 하고 사이판에 사오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외워. 는 맥스 이렇게 외워.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썼으면 이해가 가. 여기만 써놨어. 여기만. 뒤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 그럼 무조건 쓰면서 공부해야 돼. 외워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이따가 얘를 키보드에서 쓸 거란 말이에요. 메모장에다. 여러분은 연습장에다가 종이다 쓰시는 거예요. 필기로. 수기로 쓰셔야 돼.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의 세 번째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다? 는 맥스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이렇게 키보드로 쓰라고. 종이에다 손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괄호를 닫아야 돼요. 안 닫고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얘는 또 이어서 써야 되잖아. 괄호를 닫고 빼기 라지 여기 있다. L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 걸려있네. 쓰기 귀찮아. 그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지가 완성돼.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 근데 이제 저는 키보드로 쓰다 보니까 탭키를 눌러요. 탭키. 더블 클릭해도 돼. 어차피 더블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를 블럭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의 세 번째부터 콜론 2의 10번째까지 이렇게 써도 되고 키보드로 써도 되고 그냥 마우스로 블럭 잡아도 되겠죠? 근데 범위가 똑같으니까 파란색이야. 둘 다. 범위가 다르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범위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이 블럭은요 밑에서 위로 잡아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 편한 대로 블럭만 잡으시면 되죠. 마지막 괄호는 안 닫아도 됩니다만 닫는 습관을 갖자. 아니다 틀렸다. 문법 중에
컴마가 있잖아. 컴마. 아까 두 번째로 큰 거 2. 이거 빼먹었네.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럼 아까 제일 큰 게 90이었고 두 번째 큰 게 88이었을 테니까 2가 나오면 되지. 그렇죠. 자, 요 수식을 뭐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제가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쉼표를 찍고 한 칸을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거고, 저도 직접 키보드로 작업할 때는 붙여 씁니다. 마우스로 키보드로 할 때는 붙여 쓰는데 보실 때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차이를. 그러면 옆에 있는 기말 성적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우리 연습한 대로 그대로 기말 성적도 그렇게 는 맥스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는 맥스 맥시멈 밸류 블럭을 쭉 잡아주고요. 가로 닫고 빼기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또 블록 잡아주고 문법에 컴마 2 가로 닫고. 만약 괄호를 안 닫으면요, 엔터를 딱 치면 뭐라? 또 마지막 괄호 안 닫았다? 요렇게 바꿔줄까? 그냥 엔터 치면 돼. 얘 누르거나 엔터 치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위도 구하고 나이도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여러 번 계산하는 건 연습이니까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나 업무에서는 하나 계산하면 나머지도 메꿔주면 되거든요. 일일이 언제 이걸 다 해. 그래서 하나 계산한 후에 여기 보면 점이 있잖아요. 점. 셀 포인터 오른쪽 밑에 보면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점을 마우스로 쓱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때 옆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오케이, 그렇게 완성이 돼요. 옆으로 드래그 할 때는 그냥 드래그 하셔야 되고요. 이따 순위 계산하거나 나이 계산하거나 하면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여기 점, 맞춤표 점을 더블 클릭하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도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탁 내려가게 하면 돼요. 하나 계산하고 내려가고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아니라 한꺼번에.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겠지. 예. 1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써 있고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 2번이 평균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이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평균이 가장 큰 학생이 1등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작은 게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큰 게 1등 할 수도 있고, 어정쩡한 게 1등 할 수는 없지만 큰 게 1등이든 작은 게 1등이든 둘 중에 하나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옵션이 큰 게 1등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함수? 랭크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는 rank. 그런데 랭크는 2007 이전까지 사용하던 함수고요. 2007부터 rank.eq라는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랭크를 써도 돼요. 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rank.eq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서 보냈는데, 저쪽에 받아보는 사람이 엑셀 2003이야. 그러면 못 열지. 2007부터 적용되는 함수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rank.eq를 쓰라는 말보다는 rank라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같은 거예요, 문법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느낌표 같은 게 찍혀 있잖아요. 호환성, 옛날 버전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고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넘버, ref, 오더 세 가지가 떴잖아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아까 large라는 함수는 어떤 값, array, k번째, 그러니까 k번째 큰 거를 찾아라. 이거 단순해요. 사실 어렵진 않은데 얘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fx를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책에는 처음부터 fx 눌러서
통계 쪽에 가서 랭크라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rank.eq, 이 책의 해설은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는 함수 삽입을 눌러서 랭크를 찾아가 모두를 또 찾으래. 여기에 모두를 찾, 아까는 통계함수에 가서 뭐 다른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아까 맥스 이런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맥스. 근데 이번에 왜 통계 가서 랭크 함수를 찾으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랭크라는 함수가 여기 없어요. 랭크라는 함수가 빠졌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환성, 아주 예전에 사용했던 호환성 함수를 가야만이 거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책도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선택하면 예전에 쓰던 거든지 이번에 쓰던 거든지 다 있는데 R자를 누르면 R로 시작하는 함수가 뜹니다. 이걸 오르락내리락 언제 찾아요? 우리말로 말고 영문 키보드를 선택해 놓고 K 그러면 K로 시작하는 함수, R 그럼 R로 시작하는 함수,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 랜드 랭크라고 있네. 이렇게 하래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함수명은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괄호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fx를 누르면 돼요. 내가 랭크를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겠어, 헷갈려. 그럴 때 fx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단 말이야. 랭크는 2007 이전 버전 호환성을 위해 제공하는 함수인데 하여튼 간에 크게 순위를 구하는 거래요. 이때 넘버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넘버래. 뭐야? 내 평균 점수지 뭐. 그렇잖아요. 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REF, 리퍼런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 참조. 우리가 설명서라는 거 영어로 매뉴얼이라고 하죠. 매뉴얼. 그 MAN이 손이란 뜻이랍니다. 손. 그 매뉴얼은 손에 쥐고 다니면서 보라는 얘기인데 리퍼런스 매뉴얼,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참조하면서 봐라 하는 이걸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누구랑 시험 봤느냐 이거죠. 엄마 나 77.5 맞았어 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전교에서? 니네 반에서 누구랑 시험 봤길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 10명에서 시험 봤어요. 10명에 8명에서 시험 봤어요. 이 얘기 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오더를 클릭해보면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큰 게 1등이래요. 내림차순이란 말은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게 위에 있고 큰 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위를 구하라, 서열을 구하라 그러면 큰 값이 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0을 쓰거나 생략해라. 그러면 큰 게 1등이다. 이런 얘기죠. 필기시험에는 여기다 1을 쓰면 무슨 의미인지 0을 쓰면 무슨 의미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0 아니면 1 써요. 0을 쓰면 큰 게 1등이란 뜻이고 0이 아닌 값이니까 1을 쓰면 되죠. 0.5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1 쓰면 되겠죠. 그럼 작은 게 1등이니까 여기서는 0 쓰면 되겠죠. 자, 확인.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내 왼쪽에 있는 파란 점수, 평균 점수가 녹색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지를 따지는 거예요. 큰 게 1등일 때. 얘를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빠방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셀이 합쳐진 바람에 그냥 드래그 하셔야 돼. 이상해졌어요? 다 1등이래. 나보다 작은 애가 1등이래.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됐잖아. 그러면 클릭하고 우리가 얘를 편집하는 거나 구경할 때는 뭐를 보라고 했어요? 수시 입력줄을 보든지 F2번 키 누르든지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랬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첫 번째 거는 맞았어. 내 왼쪽에 있는 게 이 중에서 두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왼쪽에 있는 평균 점수는 파란색은 알겠는데 녹색 점수가 이상하게 갔어요? 저 위에 70.5는 빼먹었어. 또 4는 뭔데 여기다 꼈네?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라? 범위가 요상스럽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점수 72라는 점수가 범위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왼쪽에 있는 점수가 내 왼쪽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 내 점수가 내 점수로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사실은 얘가 여기를 가리켜야지. 여기를 가리켜야 얘도 얘가 여기를 가리켜야지. 녹색을 가리켜야지. 여기를 제대로. 그렇죠? 얘도 얘가 아니라 어디를 가리켜야 돼? 이 중에서 가리켜야지. 이 중에서 가리켜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 있는 애를 따라서 했는데 첫 번째가 이상하게 알려준 거잖아. 항상 이 녹색의 범위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혀야 돼요. 이게 찍혀야만이.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값이 맞을 거예요. 항상 녹색 점수, 녹색 범위가 이 얘기죠. 이 범위 중에서 각각의 점수가 몇 번째로 크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참조 대상은 항상 똑같고 내 점수를 물어볼 때만 달라지는 거지 이 전체 8명의 참조 대상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 클릭하고 참조 대상을 쭉 여기를 드래그하든 어디를 드래그하든 드래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참조 대상이. 나는 하나인데 참조 대상은 다른 곳에 있든지 여러 개잖아요. 이건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 이유는 후에 설명드릴 테겠지만 예. 그럼 여기서 한번 수작업으로 계산해 볼게요. 는 랭크 괄호 열고 누가 내가 내 점수 89점이 컴마 RF 참조 어디? 이 8명 중에서 F4번 키 그리고 컴마 물어보네. 내림차순으로 계산할 거니 오름차순으로 계산할 거니 물어보죠. 여기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죠. 그렇죠? 이때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넷 중에 여러 개 중에 제일 위에 거를 쓸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위에가 기본값이에요. 맨 위에 있는 기본값이에요. 얘를 써도 되고 대신에 1을 써야 된다. 1을 쓸 일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겠죠. 우리는 0을 쓸 거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 얘를 자동 체크해주면 이상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는 랭크 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때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 즉 F4번 키 눌러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게끔 해야 되고 이때 옵션은 기본이 0이고 이게 이제 내림차순 그 다음에 1 이건 오름차순. 그래서 기본값이 위에 0이라고 돼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 0일 때만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애는 0이 위에 있고요. 어떤 함수는 1이 위에 있어요. 함수마다 달라요. 옵션이. 어떤 애는 1이 위에 있는 애가 있고 0이 위에 있는 애가 다르기 때문에 0일 때만 생략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항상 항목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랭크 함수는 이 옵션을 갖고 필기시험에도 많이 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실기시험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시험에 아마 랭크가 나올 확률은 한 90% 될 겁니다. 별 5개 중에서 별 4개 정도를 보면 돼요. 랭크 함수가 나올 확률은 거의 한 85% 이상 90%에 가깝다. 당연히 빡빡빡빡 외워야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이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C의 세 번째 셀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나이는 2020년에서 빼래요. 출생연도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래요. 그러면 따지면 는 2020년 빼기 저기 2003년생이네? 2003년생이죠. 그렇죠? 더하기 1 하면 18인가요? 왜 이런 계산이 안 되지 잘? 이게 디지털 치매래요. 간단한 거 계산 못하고 핸드폰에서 1번 쭉 누르면 집으로 전화가 가는데 집 전화를 기억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디지털 치매래요. 전화번호 잘 못 외우고. 예전에 이런 기계 없을 때는 잘 외웠는데 간단한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 써있냐면요, left라는 함수를 그리고 ampers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ampersand라고 읽어요. ampersand. ampersand. 그리고라고 읽어요. 그리고 and라고도 읽어요. and. 예. 뭐뭐 and 이렇게 쓰. 예. a ampersand b 그럼 a and b 이렇게 읽었어. 그런데 하여튼 레프트 함수를 쓰래요. 레프트 함수는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해 봐야죠. 요것도 한번 써보죠. 뭐. 는 레프트 자, 텍스트는 글자죠. 여기 요 글자 중에서 요 글자잖아요. 그렇죠? 콤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잘라올 거니? 몇 글자 잘라올 겁니까? 03년생이니까 2글자 잘라와야지. 2글자. 이게 2글자 잘라면 03으로 뜰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거 띄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생년. 그럼 얘가 03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2003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20이란 글자를 결합할 거예요. 이렇게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따옴표에다 넣어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엔터 치면 2003이 나오는 거지. 2003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2020년 빼기 저 뒤에다가는 더하기 1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됐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써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써있잖아. 2020년에서 2003을 빼야 되는데 여기 2003이었잖아요. 그 더하기 1 한 건 맞잖아요. 근데 답이 18살이 나온 게 아니라 24가 나왔잖아.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고민이지. 이게 알고 봤더니요, 요 기호 있잖아요. 요거 얘가 더하기 빼기보다 늦게 해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더하기 빼기보다 나중에 하니까 2020에서 20을 빼면 2000이죠? 네. 거기다가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면 2000 아니다. 그러면 얘랑 1 어떻게 돼? 그럼 얘는 2020 맞죠? 그렇죠? 20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 1 더하면 2001인가요? 거기다가 얘를 결합을 하니까 뭐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괄호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야 18이 나올 거야. 자, 요거 한번 고쳐볼게요. 제가요.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요 뒤에다 괄호 이렇게 묶어줘야 18살이 나오는 거지. 요 연산자가 글쎄 더하기나 빼기보다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뭘까요? 얘를 먼저 계산해요. 얘. 그럼 뭐가 되죠? 괄호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니까는 03에 1 더하니까 04가 됐죠? 거기다 2020에서 25 빼니까 2000이죠? 거기다 4를 붙이니까 24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24고 이건 2000이고 이건 2000이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여기 03인데 03에 1 더하니까 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에 4를 결합한 셈이니까 24가 된 거지. 그럼 큰일 나잖아. 나이가 이상하게 먹었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2003년생으로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괄호에다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요 연산자 순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면 괄호예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하죠. 거듭제곱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수학에서는 여기 엑셀에서는 이게 거듭제곱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2의 거듭제곱 3.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8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나 나누기. 이거는 뭐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하기나 빼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놈의 앰퍼샌드. 이거는 결합 연산자라고 합니다. 결합 연산자. 예를 들어서 는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를 결합해 버리면 이거는 A,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는 4 앰퍼샌드 5 그러면 이거는 4, 5가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 결합 연산자를 거치면 문자로 처리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문자지만 얘는 45인데 눈엔 45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그러나 더하기나 빼는 가능합니다. 아까 더하기 빼기는 가능해요. 요 레프트 함수를 거쳐도 문자가 돼요. 앞에 있는 거 03 잘랐잖아요. 03. 근데 03이란 글자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4가 되는 거지. 대신에 함수에서는 안 돼요. 는 썸 괄호 열고 쭉 범위를 정해줬는데 거기에 이게 걸려있어. 그럼 얘는 덧셈이 안 들어가요. 함수엔. 그냥 강압적으로 얘를 더해라 빼라 이건 가능하다고. 자, 뭔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에 45가 있고 여기에 4하고 앰퍼샌드 5를 결합한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는 해갖고 두 개를 더하라 그러면 더해지죠. 강제로 더해지는데 는 썸 해가지고 이 범위를 설정해 줬잖아요. 이렇게 다를 때니까. 얘는 숫자고 얘는 글자잖아요. 문자잖아요. 근데 어거지로 하면 더해는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함수를 쓰거든. 쫙 범위를 정해주고 계산하시오라고 함수를 정해주면 얘는 누락된다는 거지. 왜냐면 원래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으로 가거든요. 왼쪽으로 갔잖아. 알아서. 이 파일이 다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해서 가운데로 보였던 거지 원래는 오른쪽, 왼쪽 딸리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나이를 계산하는데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쫙 들어가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시험이 많이 내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환산하시오.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성별 코드를 이용해서 남녀 성별을 구하시오. 왜? 이걸 가지고 계산하기가 참 좋은 게 중간에 낀 글자를 잘라와라, 왼쪽에 몇 글자를 잘라와라, 뭐 오른쪽에 몇 글자를 잘라와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자열 함수 중에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 공개되지는 않잖아요. 이 공개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법으로 저촉을 당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가짜 주민등록번호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연산적 우선순위는 뭐 수학처럼 다 수학에 있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요로 앰퍼샌드라는 결합 연산자가 더하기나 빼기보다도 나중에 계산한다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결합을 해줘야 2003년생이 되니까 앰퍼샌드로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로 묶어야만이 2003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앰퍼샌드라는 함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0을 더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문제 3대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나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앰퍼샌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뒤에다 2000을 더하던, 아니면 여기다가 2000을 더하던, 어디서 더하던 저기서 더하던 간에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쵸? 인위적으로 2000을 더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 2003년생이 되니까. 시험 문제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야.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2000을 더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건 알아서 계산해야지. 그렇잖아요. 더하기 빼기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지만 2000을 더하라는 말은 없어도 안 쓰면 안 되잖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문제 4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까지는 계산이 다 됐어요. 그 다음 문제.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계산하시오. 그런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빈칸이 미납자입니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A, B, C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쓰라는 얘기죠.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쓰든지 둘만 쓰든지 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아까처럼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고 그러면 수월한데 아주 애먹이려고 함수를 종류별로 보여주죠. 이 중에 알아서 쓰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는 이렇게 쓰고요, 카운트 A도 이렇게 쓰고요, 카운트 블랭크도
이렇게 써요. 근데 카운트 블랭크는 뭐냐면 빈 칸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셉니다. 여기는 빈 칸을 제외한 모든 개수를 셉니다. 카운트 A라고 되어 있죠. A. 이게 all의 줄임말입니다. 카운트라고 읽지 않고요. 카운트 all이라고 읽어요. 그냥 카운트 A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카운트 all. 하여튼 다 세는데 글자가 있던 숫자가 있던 오류가 있던 뭐가 있든 간에 다 세는 거예요. 단 빈 거는 세지 말라고. 엑셀에서는 비어있으면 무조건 무시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자, 이만큼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럼 비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비어있는 애들 얘 빼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것만 개수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 이거죠. 그럼 이 함수를 써야지. 이게 미납자, 빈칸이 미납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는 카운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카운트 all,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s 다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카운트 블랭크를 쓰고 범위를 설정해주면 비어있네, 글자, 비어있네, 글자, 비어있고, 4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다가 누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분명히 비어있는 게 4개인데 3개가 나왔잖아. 누군가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때는 딜리트 아, 누가 여기다 뭐 빈칸 넣었나 보다. 여기는 딜리트 이상 없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글자 아닙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주는 거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면 모르잖아요. 뭐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리트 키 눌러보면 알아. 이렇게. 예. 그래서 미납자 수를 계산했다라는 얘기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함수들이니까는요. 카운트 이거는 너무 쉬워. 카운트 all 이것도 너무 쉬운데 기본이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래요. 는 카운트 A, 카운트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카운트는 아까 생각해봤고 카운트 A도 생각해봤는데 이제 카운트 if가 얘가 이제 우리 안 써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 기말 점수에서 8명이잖아. 8개잖아 숫자가. 카운트 A를 써도 비어있지 않으니까 8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8명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90점 이상은 1명, 2명, 3명, 3명밖에 없는데 그럼 3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아니고 count if 이거 조건부 개수입니다. 범위 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조건부 개수라 그래 이걸.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시험에 아주 단골로 잘 나오죠. 예.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함수 중에 하나고 언젠가는 또 나올 테니까. 예. count if 범위가 어디에요? 기말 점수. 조건은 뭔데? 90 이상.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고 엑셀화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엑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걸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기말 점수는 어딜까요? F의 세 번째부터 10번째죠. 그렇죠? F의 세 번째부터 F의 10번째까지예요. 그렇죠?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가 90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 90이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우리 고급 필터를 걸 때도 900 이상 1500 이하 라고 썼을 때 크거나 같다 900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긴 따옴표 안 써도 되죠.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수식 안에다 쓰실 때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써야 됩니다. 조건은 반드시 따옴표 안에 기록을 해야 돼요. 수식에서 그냥 아까 그 고급 필터라든지 여기서는 그냥 쓰시면 되고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는 count if count if 가로 열고 range 범위 어디 기말 성장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가로 닫고 그럼 아까 우리 셌을 때 하나 둘 세 명 했잖아요. 3명 나왔는데 그러면 뭐 해결 본 거죠. 예. 그 다음 문제 6번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학생의 인원수를 계산하래요. 여기서 80점대라고 책에 써있어요. 문제지에 80점대.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80 이상 90 미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80 이상 90 미만이라고 써있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count if라는 함수를 쓰고 sum if 함수를 쓰고 count a라는 함수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렇죠?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있는데 길어서 짧게 줄여주려고 그랬는데 count if는 좀 전에 해봤잖아요. count a도 써봤죠. sum if는 뭘까요? sum if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조건부 합계입니다. 남학생들에 대한 체육점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거 남학생들의 체육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쓰면 이게 조건부 합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의 키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에버리지 if고. 그 sum if는 아니죠? sum if는 아니잖아요. count a는 다 세는 거니까 아니고 천상 count if를 써야 되는데 는 count if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범위하고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딘데? 평균이잖아요. 평균 점수에서 조건이 뭡니까? 80점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80점대라는 뭐예요?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죠. 못 써요. 이거를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건 안 돼요. 조건은 무조건 하나만 써야 돼요.
두 가지를 못 써요. 죽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2007 이전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가 2007에 나온 거거든요. 요거 말고 다른 함수가 나왔어요. 이 count if s가. 그거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호흡을 아주 잘하게 시원하게 하고 있지만,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80 이상을 쓰고 빼기 여기다가 90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어색해졌어요. 요렇게는 맞는데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를 걸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함수 하나에다가 두 가지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8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90 이상의 조건을 빼주면 이게 8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90 이상도 빼야 90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게 힌트죠. 아주 함정일 수 있어요. 80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볼까요?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 되는 사람 하나 빼줘야죠. 90점도 빼줘야죠. 그래야 80점대 90 미만 학생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써보죠. 뭐 평균이 어디라고요? 범위가 G3부터 G10번째 중에 G3부터 G10번째 중에서 얘는 따옴표 열고 크거 하나 갖다 80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G3부터 G10번째 중에서 크거 하나 갖다 9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저 이제 종이에다 썼잖아요, 제가. 저는 엑셀을 이렇게 배웠어요, 함수를. 함수를 잘 가르쳐 주는 분이, 야, 이거를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너 머리 나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이렇게 계산을 풀어봐. 이거 내가 적는 거 이해는 되냐 했더니, 저 이해돼요. 그러면 이해되면 외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시면, 아니, 제가 머리가 좋았다면 그냥 이렇게 답만 외웠겠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자, 답 나왔죠? 책에 외우세요.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저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좋으시니까 이해가 금방 될 테고, 그럼 금방 외우시겠지 뭐.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7번과 8번이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 함수. 약간 범위가 달라서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여기까지 한 거 여기 한번 다 써볼게요. 는 count if에 가로 열고 평균 점수 중에서 크거나 같다 80을 쓰고, 그러면 4명인데 여기다가 이제 빼기 count if 범위 설정해주고 컴마에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빼주면 한 명 빠지니까 3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을 처음엔 어렵지. 근데 계속 이거 한 번 한다고 되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데 답을 풀어봤더니 답을 푼 게 아니지. 보고 베낀 거잖아. 이걸 여기다가 화면에다 보고 베껴 입력한 거잖아.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 2번 다시 공부 안 하대? 그리고 엑셀이 어려워요. 함수가 어려워. 이렇게 안 돼요. 100번 1000번 해보셔야지. 그래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하셔야지. 지겨울 정도로. 그러면 이제 다른 함수 공부할 때도 수월해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